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하는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만드는 그 영상이고요.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합격을 위한 참고자료 모음이라고 이렇게 영상 이름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독학으로 동차를 합격하면서 그 참고했던 자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참고서도 받지만 법령집도 지금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법령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적으로 이제 참고했던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도움이 되시고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기관 쪽의 웹사이트, 그 다음에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기타 자료로 해가지고 참고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만들었는데, 기관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친해지셔야 됩니다. 여기 사이트는 되게 좀 친하게 지내셔야 되고, 통합자료실에 가시면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통합자료실에 가면 안전지침이라든가 설치 기준, 뭐 안전가시설이겠죠? 그리고 코시아 가이드, 그리고 산재 통계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1차 때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2차, 3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2차, 3차 때 되게 이제 깊이 파고드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참고서에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참고서에서 읽다가 모르는 내용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을 하시면은 거진 웬간한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참고를 많이 했고요, 저는.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큐넷, 보통 이제 12월 전후 해가지고 이제 그 요강이 나오는데, 기출문제도 사실 산업안전 지도사나 산업보건 지도사 기출제 때 문제들이 자료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거기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계속 풀었죠, 저는. 당연히 이제 시중에서 팔고 있는 그 참고서에도 기출제 때 뭐 7개년, 10개년들의 기출제문들이 있지만, 저는 그걸 풀고 또 프린트해서 또 풀었죠. 왜냐면 프린터를 해가지고 풀면은 실제 시험을 보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뭐 합격자 통계도 좀 나름대로 이제 그 분석도 해보고자, 어떻게 그동안 시험이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파악을 해보고자 그렇게 참고를 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는 그 출제 요강 등을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직하게 공부만 하실 게 아니라.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더불어서 고용노동부도 자주 들어가서 봤는데요. 저는 일단은 고용노동부에 가면은 아주 방대한 자료들이 있죠. 특히 이제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 위주로 보통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이 민간인이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봐야죠. 그러니까는 뭐 문구가 하나 바뀌었다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법령 자체가 통으로 바뀌었다라든가,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가시면은 법률 정보가 다 있습니다. 물론 법제처에도 있지만, 근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지도사는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가셔가지고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제 통계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더불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건설안전에 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건설안전을 했으니까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이 지침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아주 세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오는 기준이나 지침도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실제 시공에 대한 것들이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특히 기술 지침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흙막이 공사나 토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이제 경력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우리는 그 경험이나 실력보다도 이 나라에서 만든 법에 따른 그 기준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는 이 국토교통부에 있는 공사 시공 시방서나 기술 지침 등이 도움이 많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도 이제 뭐 누워 있을 때나 공부하는 기간 동안 자기 전이나 이럴 때 많이 봤는데, 잉어TV 하시는 분이 이제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목 분야를 사실 제가 잘은 몰라요. 제가 토목 분야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토목 분야가 건설안전 하시면은 2차나 3차 때 비중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목 분야를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잉어TV를 보면서 토목 분야에 대한 그 기초. 기본적으로 잉어TV는 초점이 그 토목 기술사 쪽, 그리고 건설안전 기술사 쪽,
건축 시공 기술사 이런 쪽으로 좀 맞춰져 있죠. 근데 이제 오히려 저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되게 알기 쉽게 영상을 잘 만들어서 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합격에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잉어TV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종로기술사 학원이나 강남토목 건축학원 등의 이런 그 메이저급 학원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 유튜브에 이제 강사분들이 이제 그 OT 영상이나 그전 기출제된 문제들의 문제풀이 영상들이 이제 샘플 영상 등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제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래서 거기 있는 영상들을 한번 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여기는 이제 아예 그 합격을 위해서 그 커리큘럼을 짜 나온 학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영상들을 이제 저는 좀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건설사, 현대건설이나 DL, 그 다음에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같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되는 건설사 10위 안에 드는 그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건설 안전에 관련된 뭐 항타 항발기의 반입 시 조치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철골 작업 시의 조치 사항이라든가 뭐 안전 교육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되게 깔끔하게 편집해 가지고 영상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실제 제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그 저기 차량계 건설 기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많이 참고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 기준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되게 보면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요. 여기 지금 서 있는 거북이 같은 애가 이 안젤인데 안젤이를 이제 뭐 안젤리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젤리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마스코트입니다. 안젤리는 안젤리 유튜브가 있습니다. 안젤리 유튜브. 안젤리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인데 당연히 여기에서도 이제 건설안전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조금 그 여기 건설사에서 만든 것보다는 조금 그 현실성은 떨어지고 약간 코믹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코믹은 그걸 코믹하게 만든 게 아닌데 저는 코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어설픈 발동작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공단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요 네 개에서 저는 참고를 되게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 쪽에서는 이제 블로그는 지금 여기 지금 실명을 잘 적어놨는데 블로그 마침표, 그다음에 블로그 마무리, 그 블로그 명이 마무리십니다. 이제 해안이라고 또 같이 쓰시는데 그리고 블로그 안전명장. 이분은 또 유명하시죠. 강사님께서는 선배님은 되게 유명하시죠. 지금 이제 토목건축학원의 전임 강사로 또 계시는데 그리고 안전건설연구소 그리고 이걸 프로시브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 제가 발음은 잘 모르겠는데 요 다섯 군데 블로그를 참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마침표 같은 경우는 최신 법령 개정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저도 블로그를 하긴 하지만 그리고 기술사 서브노트 이제 건설안전 기술사죠. 서브노트 2차용 그러니까 지도사용으로는 2차용이고요. 건설안전 기술사에서는 1차용이겠죠. 이 서브노트를 이제 직접 작성하신 거를 이렇게 공개를 해 놓으셨는데 저는 2차 준비하면서 이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블로그 마무리 해안에서는 기술사 면접 문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놓으셨고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좀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3차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대기실에서 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표지는 많이 봤거든요. 저는 구매를 하진 않았는데 많이들 이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전명장 뭐 유명하신 분이고요, 사실. 이거 쳐도 네이버에 그냥 치면 뭐 쫙 나오시는 분인데 여기 이제 강남토목건축학원에서 지금 이제 지도사 강의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별도로 블로그에서 면접 문제들을 그 면접 문제랑 그러니까 답안이랑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거의 뭐 1년 넘게 거의 2년에 걸쳐서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던데 저는 이제 그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 제가 제 블로그에서 합격 후기를 올렸을 때 또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제가 정말 감사 인사를 또 이렇게 댓글로 드리곤 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안지영 건설연구소는 이제 지도사, 기술사 기출 문제를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다섯 분의 이 블로그 분들은 뭐 조회수나 뭐 어떤 그런 그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블로그를 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보니까는 정말 장기간 이 안전 쪽에서 건설 안전 쪽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고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다들 뭐 기술사 뭐 지도사 뭐 다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산업안전 지도사를 아예 전문적으로 기출문제를 정리를 해 놓으셨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예 그냥 산업안전 지도사를 위한 블로그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교재도 또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요 5군데는 제가 뭐 이 5군데랑 뭐 직접적인 뭐 그런 인연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이제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저렇게 지금 내용을 좀 넣어놓은 거였고요. 그 외에는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이나 제 블로그에도 언급을 했지만 저는 의외로 건설안전기사 예전에 공부했던 건설안전기사 교재를 사실 2차 거는 버리지 않고 제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재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꺼내서 한 2번 정도 봤습니다. 1차 때 한번 봤고 2차 때도 한번 봤고요. 근데 건설안전기사가 의외로 도움이 저는 많이 됐습니다. 그 이론의 기초를 다지기에 되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지,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서 핵심 위주로 들어가 있는 게 건설안전기사 교재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이때 봤던 게 예무사건을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도서 공부할 때 이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기술사는 제가 2차를 준비하면서 좀 이게 2차는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2차 때는 그 기술사 교재를 서점 가서 한 1시간 동안 건설안전 기술사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다 봤습니다. 다 이제 앉아서 넘기면서 다 봤는데 한 개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사서 요거는 이제 뭐 전체 페이지를 다 정독을 한 건 아니고 지도사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에서 좀 빈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이 안전기술사 교재에는 다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참고를 많이 했죠. 정리가 기본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왜냐면 기술사는 시행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고 이 시험 제도가 지도사는 지금 이제 13년 된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출문제도 더 많이 담겨 있고 더 정형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참고서의 내용 자체가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 법제처는 이제 아까 기관 쪽에서 내용이 또 들어가 주긴 해야 되는데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그리고 지하물 안전특별법 그리고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은 법제처 가서 따로 다운받아 가지고 제가 이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요 세 개 각각을 다 통으로 이제 PDF로 받아 가지고 그거를 인쇄해서 한 번씩은 봤죠. 받고 요거는 뭐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엄청 열심히 봤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랑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지하안전법이랑 시설물특별법은 그냥 한 1회전 정도만 대충 이제 어떤 거다. 요런 거가 좀 중요하겠다. 요런 위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단, 그리고 노동부, 국토부, 그리고 이제 잉어TV, 그리고 학원들의 유튜브 OT 영상 같은 거, 그리고 건설사 이제 공식 유튜브, 안젤리 영상, 그리고 이제 뭐 블로거 분들은 이제 사실 여기 있는 블로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언급을 안 해도 공부를 앞으로 만약에 독학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공부를 하시면서 네이버에 쳐보시게 되거든요. 어떤 문제를 잘 모르고면은 특히 2차나 3차 때는 그러면 무조건 여기 이게 나옵니다. 이게 검색이 되실 거예요. 이 다섯 분 중에 뭐 예. 그리고 예 이제 뭐 요 교재들을 이렇게 봤다. 그 요새는 제가 지금 영상 지도사 영상을 올리면서 문구를 이렇게 하나씩 마지막에 올리곤 하는데요. 공부를 하시면서 그 이걸 따고 합격하고 나서 얼마를 벌지?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지도사 사무실을 어디다 차리지? 뭐 어떻게 차릴까? 이런 생각을 절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거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그 결정을 하셨으면 그 이유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지금 합격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합격을 한 상태도 아니고 합격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이제 뭐 물론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뭐 합격 확률이 높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뭐 기술사도 없고 건설안전 쪽에 경력이 오래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항상 제가 이제 마음을 다잡았던 게 합격만을 보자 합격 이유를 보는 게 아니라 뭐 지도사의 전망이나 뭐 지도사의 뭐 진로 뭐 지도사의 연봉 이런 거는 합격하고 나서 생각하는 거지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음의 결정이 됐으면 한 곳을 바라보고 그냥 그대로 쭉 가시는 것만을 합격을 위해서 지금 이거를 1차를 합격하시고 2차를 떨어지거나 1차나 2차를 합격하여 3차를 떨어지시면 1년을 또 하셔야 되는데 한 번에 합격을 하시려면은 마음의 결심이 단호하고 뾰족하게 예리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좀 도움이 되십사 해서 문구를 한번 써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